아이오닉 5 비상 4,490만원 C라이언 7 한국 상륙. 숫자가 잔인합니다. 형님들, 지금 아이오닉 5 롱레인지 5천 중반 주고 계약하셨습니까? 그 돈이면 2차 사고 남은 돈으로 형수님께 샤넬백 하나 사주고도 남습니다. 중국산이라 욕했더니 휠베이스를 2930mm나 뽑아버린 현대차 안방 찢으러 온 C라이언 7의 잔인한 데이터를 지금 공개합니다. 파트 1. 숫싸움 폭로오도. 6도 아닌 7만 들어온 비겁하고 영리한 이유. 오토랩의 날카로운 분석. 왜 7만 들어왔나? 1. 세그먼트의 숫싸움. K. SUV 선호도. 데이터. 한국 소비자들은 어중간한 크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C라이언 05는 투싼급, 06은 산타페급 하이브리드인데 이미 한국엔 스포티지, 소렌토 하이브리드라는 괴물들이 버티고 있죠. 전략. 비아디는 이들과 싸우는 대신 아이오닉 5, 모델 Y라는 확실한 먹잇감이 있는 중형전기 SUV 시장을 선택한 겁니다. 휠베이스 2930mm라는 숫자는 이 체급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공격적인 데이터거든요. 2. 보조금과 순수 전기 프레임. 팩트. 한국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대한 보조금이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05나 06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가져오면 가격 경쟁력에서 국산차에 땁니다. 전략. 반면 순수 전기차 BEV인 7은 82.56kWh 대용량 배터리를 싣고도 4,490만원이라는 앵커링 가격을 던져서 보조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프리미엄, 이미지 세탁, 심리적 분석. 중국차는 싸구려다라는 편견을 깨려면 가장 좋은 기술을 다 때려박은 플래그십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C라이언 7은 비아디의 최신의 플랫폼 3.0 이보가 적용된 모델입니다. 0에서 100km/h 4.5초라는 성능 데이터는 중국차 무시하지 말라고 말하기 가장 좋은 숫자인 셈이죠. 형님들, 오랑 6은 쉽게 말해 기름값 아끼려는 실속형 아빠들을 위한 차고, 7은 테슬라나 현대차 타던 형님들 멱살 잡으러 온 기술 과시용입니다. 현대차가 유럽에만 신형 뇌플레우스 커넥트를 준 것처럼 비아디도 한국 시장간 보려고 가장 날카로운 7번 칼을 먼저 꺼내든 겁니다. 중국산이라 욕할 거면 우리 제일 좋은 거 보고 욕해라는 고단수 수싸움이죠. 파트 2. 디자인 가스라이팅의 실체. C라이언 7 정면, 측면, 후면, 분석. 1. 정면 디자인. 아우디의 유령이 보입니까? 형님들, 이 차 정면 보면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셨죠? 그게 당연합니다. 디자인 수장이 전 아우디 람보르기니 디자이너였던 볼프강에거거든요. 오션 엑스페이스의 수싸움. 저 날렵한 C자형 LED 헤드램프와 부메랑 모양의 DRL 보십시오. 세련된 유럽차 감성을 그대로 이식해서 우리 형님들의 중국산 불신을 시각적으로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디자인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비겁한 에어로 다이내믹. 범퍼 하단에 숨겨진 액티브 에어 벤트는 단순히 멋이 아닙니다. 공기 저항을 0.1이라도 줄여서 398km라는 아슬아슬한 주행거리 데이터를 사수하기 위한 제조사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예뻐서 넣은 게 아니라 살려고 뚫어놓은 구멍이라는 겁니다. 2. 측면 디자인. 2930mm 숫자가 만드는 착시. 측면으로 넘어오면 숫자가 더 잔인해집니다. 이 차 전장이 4830mm로 아이오닉 5보다 훨씬 깁니다. 휠베이스 하극상. 진짜 소름 돋는 데이터는 2930mm라는 휠베이스입니다. 테슬라 모델 Y 2890mm보다 길고 기아 EV6 2900mm마저 씹어먹는 수치입니다. 중형 SUV인데 실내는 대형급이다라는 마케팅 문구를 이 숫자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패스트백의 배신. 루프라인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쿠페형 실루엣. 형님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뒷좌석 헤드룸을 휘하면서까지 이렇게 깎아낸 이유는 오직 하나, 공기 저항 개수 CD 때문입니다. 2225kg이라는 무거운 LFP 배터리 몸무게를 숨기기 위해 측면 디자인으로 전비 가스라이팅을 시전하고 있는 겁니다. 디테일, 원가 공세, 팝업식 도어 핸들과 휠 사이로 보이는 레드 캘리퍼. 와, 고성능인가? 싶겠지만 이건 사실 고성능 브렘보가 아니라 그냥 빨간색 칠만 한 겁니다. 2.2톤짜리 몸무게를 세우기엔 충분할지 몰라도 레이싱 감성을 운운하기엔 데이터가 부끄럽습니다. 3. 후면 디자인. 4.5초의 집착과 이중 스포일러. 형님들, 이 차 뒤에 붙은 4.5S 배지 보셨습니까? 4.5 리터 엔진이 아니라 제로백이 4.5초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능 데이터를 이름표로 붙이는 이 비겁한 자신감, 바로 중국식 성능 가스라이팅의 정수입니다. 더블 스포일러의 진실. 루프 상단과 트렁크 끝단에 붙은 이중 스포일러.
스포티해 보이려고 넣었을까요? 아니요. 공기 저항을 쥐어짜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2225kg의 몸무게를 이끌고 398km라는 주행거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 위해 공기 흐름을 뒤에서 강제로 꺾어놓은 공학적 타협의 산물입니다. 물방울 LED 라이팅, 좌우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 안을 보십시오. 물방울 모양의 도트들이 움직이죠? 이건 전형적인 시각적 마비 전략입니다. 중국차는 촌스럽다는 편견을 지우기 위해 화려한 램프 디테일에 모든 원가를 쏟아부은 겁니다. 밤에 보면 벤츠 부럽지 않지만 그 속내는 브랜드 세탁이라는 팩트 잊지 마십시오. 파트 3. 실내 정밀 분석. 테슬라가 못한 물리 버튼의 귀환. 진짜 프리미엄인가? 디지털에 집착 15.6인치 회전형. 뇌. 실내에 앉자마자 시선을 강탈하는 건 15.6인치 대화면입니다. 버튼 하나로 가로에서 세로로 돌아가는 이 화면. 형님들, 단순히 신기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조사는 이 회전 기능을 통해 형님들이 티맵을 보거나 쇼츠를 보실 때의 데이터 쾌감을 정확히 조준했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는 화면 하나면 충분해라고 우길 때, 비아디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건 다 때려박았다고 실력 행사를 하는 중입니다. 휠베이스 2930mm의 마법 공간의 하극상. 진짜 무서운 건 거주성 데이터입니다. 휠베이스가 2930mm죠. 아이오닉 5 3000mm보다는 짧지만 테슬라 모델 Y 2890mm보다는 무려 40mm나 더 깁니다. 단순히 숫자만 긴 게 아닙니다. 키 190cm가 넘는 거구에 형님이 앉아도 무릎 공간이 태평양처럼 남는 광활한 데이터가 이미 증명됐습니다. 특히 2열 바닥이 평평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이 점을 살려 성인 3명이 타도 무릎 닿을 일 없는 쾌적함을 쥐어줍니다. 중형 SUV인데 실내는 대형급이라는 가스라이팅에 형님들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테슬라 참교육 버튼을 살려둔 비겁한 영리함. 형님들, 테슬라 타고 화면에서 기어 넣고 에어컨 조절하는 거 짜증나지 않으셨습니까? 시라이언 7은 비겁할 정도로 영리합니다. 센터 콘솔의 물리식 기어 노브와 핵심 단축 버튼들을 그대로 살려뒀습니다. 우리는 미니멀리즘 따위로 형님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전략이죠. 손가락 끝으로 전해지는 딸깍거리는 메탈 로브의 촉감. 이건 테슬라가 원가 절감하느라 버린 인간의 언어를 비아디가 주워다가 상품성으로 세탁한 겁니다. 200만 원의 수싸움 나파, 가죽과 다이노디오. 이제 4,490만 원 기본형과 4,690만 원 플러스 트림의 갈림길입니다. 플러스 트림을 선택하는 순간 나파 가죽 시트, 12인치 HUD, 그리고 다이노디오 CB 스피커 데이터가 추가됩니다. 200만 원을 더 내면 귀와 눈이 즐거워지는 디지털 가스라이팅을 풀옵션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스마트폰 과열을 방지하는 50W 냉각팬 포함 무선 충전기는 중국차가 이런 디테일까지 챙긴다고? 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파트 4. 파워트레인 정밀 분석. 82kW시 때려밟고 398km? LFP의 무거운 진실. 무게를 이기는 공학 FSD 가변 댐퍼의 실체. 형님들, 이 차 몸무게가 2225kg입니다. 웬만한 대형 SUV 이 뺨치는 무게죠? 보통 이 정도 무게면 차가 출렁거리거나 반대로 돌덩이처럼 딱딱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라이언 7은 기본형부터 FSD 프리퀀시, 셀렉티브 댐핑, 즉 주파수 가변 댐핑 서스펜션을 때려박았습니다. 이게 왜 영리한 수싸움인지 아십니까? 수백만 원짜리 복잡한 전자제어 서스펜션 대신 기계식 밸브 하나로 놓으면 진동에 반응하는 FSD 기술을 쓴 겁니다. 센서나 컴퓨터 없이도 잔진동은 부드럽게 지워버리고 코너에서는 단단하게 버티는 데이터. 테슬라 모델 Y의 딱딱한 하체에 고통받던 형님들의 뇌를 정확히 타격하는 공학적 가스라이팅입니다. 4,490만 원에 이런 하체 셋업, 이건 제조사가 작정하고 승차감 데이터를 쥐어짜냈다는 증거입니다. 서스펜션의 하극상 전륜 더블 위시본. 더 소름 돋는 건 하체 레이아웃입니다. 보통 이 급의 SUV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 앞바퀴에 맥퍼슨 스트러스를 씁니다. 그런데 시라이언 7은 무려 전륜 더블 위시본, 후륜 멀티링크 조합을 들고 나왔습니다. 형님들, 더블 위시본은 보통 포르쉐나 고성능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비싼 구조입니다. 조향 안정성과 접지력 데이터에서 급을 넘어서는 하극상을 시전한 거죠. 2225kg이라는 육중한 LFP 배터리 덩어리를 좌우로 휘둘러도 차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바로 이 비싼 서스펜션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차라 대충 만들었다? 숫자를 보면 현대차보다 더 독하게 하체를 깎았습니다. LFP 블레이드 배터리의 역설. 형님들, 이 차 배터리 용량 보셨습니까? 82.56kW입니다. 아이오닉 5 롱레인지 84kW시랑 거의 똑같죠. 그런데 주행거리는 398km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쾌감 들어갑니다. 아이오닉 5는 84kW시로 480km 넘게 가는데
시라이언은 왜 400km도 못 넘겼을까? 범인은 바로 2225kg이라는 무거운 공차 중량입니다. 리튬인 산철 LFP. 배터리를 이만큼 때려 넣다 보니 차가 너무 무거워졌고 결국 전비가 4.3km/kWh라는 처참한 숫자로 돌아온 겁니다. 배터리가 크면 장땡이다? 이건 제조사가 형님들 지갑 열려고 하는 전형적인 숫자 장난입니다. 313마력의 함정 한국엔 왜 EWD만? 성능 데이터는 더 묘합니다. 후륜 싱글 모터 주제에 230kW, 무려 313마력을 뽑아냅니다. 최대 토크는 380Nm, 제로백은 6.7초입니다. 분명히 힘은 좋습니다. 아이오닉 5 기본형 229마력보다 84마력이나 더 세거든요. 그런데 형님들, 해외에선 제로백 4.5초 찍는 AWD 모델이 메인이죠. 하지만 한국엔 4,490만 원이라는 앵커링 가격을 맞추려고 일부러 사륜 구동 데이터를 빼고 들여왔습니다. 싸게 줄게. 대신 성능은 반쪽만 가져가라는 전형적인 한국 시장 간 보기 전략입니다. 230kW 초급속 충전의 실체. 충전 속도는 어떨까요? 비아디는 230kW급 급속 충전으로 10%에서 80%까지 24분 만에 끝낸다고 자랑합니다. 현대의 800V 시스템 18분보다는 느리지만 테슬라보다는 빠르다는 데이터죠. 하지만 형님들, 우리나라에 230kW를 온전히 다 밀어주는 충전기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거 아시죠? 게다가 저온 주행거리는 385km로 뚝 떨어집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한국 겨울철에 저 무거운 LFP 배터리가 얼마나 효율을 사수할 수 있을지, 이건 공학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카메라 시스템의 하극상, 투명차, 모드. 형님들, 이 차 카메라 데이터 보셨습니까? 이건 그냥 미쳤습니다. 테슬라의 칙칙한 카메라 화면 보다가 시라이언 7의 360도 서라운드 뷰 보면 안구 정화되는 기분입니다. 앞권은 투명 보닛 기능입니다. 차체 아래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 데이터 쾌감, 좁은 주차장에서 휠 긁어먹을까봐 조마조마했던 형님들에겐 구원자와 같습니다. 테슬라가 우리는 비전 기술이 최고야 라고 가스라이팅 할 때 비아디는 그냥 화질 좋은 카메라로 형님들의 눈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자율주행의 실체 디파일럿의 민낯. 그럼 자율주행 성능은 어떨까요? 이 차에는 ICC 지능형 크루즈 컨트롤가 들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의 FSD급 뇌는 아닙니다. 차선 유지나 앞차 간격 조절, 딱 현대차의 HDA 1.5 수준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중요한 건 스트레스 데이터입니다. 타사 중국차들이 핸들 잡아라, 앞을 봐라 하며 삑삑거리는 경고음 가스라이팅을 시전할 때 시라이언은 훨씬 젠틀하게 반응합니다. 오버하지 않고 묵묵히 형님들의 발목 피로도를 깎아주는 실속형 데이터라는 겁니다. A필러의 빅브라더 감시 카메라의 수싸움. 운전석에 이 필러 보십시오. 웬 커다란 렌즈가 형님들 얼굴을 대놓고 노려보고 있죠? 이게 바로 DMS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졸음운전이나 전방주시 태만을 잡는 용도인데 형님이 하품 한 번만 크게 해도 쉬어라고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너무 감시당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 사고 나서 생돈 1,000만 원 깨지는 것보다는 이 감시 카메라 데이터가 형님들 지갑을 지켜주는 든든한 보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형님들, 아무리 감시 잘하면 뭐합니까? 사고 났을 때 차가 종이장처럼 구겨지면 끝 아닙니까? 비아디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낙인을 지우기 위해 작정하고 설계한 안전 데이터 지금 공개합니다. 형님들, 시라이언 7은 유럽 유로 엔캡별 5개 데이터를 아예 이마에 붙이고 나왔습니다. 단순히 에어백만 9개 때려 박은 게 아니라 배터리를 차체 뼈대로 쓰는 CTB 기술로 비틀림 강도를 4만 뉴턴미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강성으로 부심 부릴 때 비아디는 아예 차체를 통째로 구원해서 안전 데이터를 씹어먹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래도 종이장 소리가 나오십니까? V12의 마법 움직이는 보조 배터리. 마지막으로 캠핑 다니시는 형님들이 무릎을 탁 칠 데이터 하나 더 있습니다. 시라이언 7은 V12 Vehicle to Load 기능을 지원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82.5kW시죠. 이건 가정용 테슬라 파워월 6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에너지입니다. 야외에서 에어프라이어로 통닭을 튀기든 전자레인지를 돌리든 며칠은 끄떡없다는 데이터입니다. 전용 어댑터 케이블까지 기본 제공하니 이제 노지 캠핑의 계급장이 이 차 한 대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파트 2. 한국 출시 정밀 분석. 4,490만 원의 공포. 아이오닉 5 계약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이유. 본격적인 가격 폭격 4,490만 원의 실체. 형님들, 드디어 숫자가 나왔습니다. 비아디 코리아가 시라이언 7의 한국 시작 가격을 4,49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게 왜 잔인한 숫자인지 데이터 쾌감 한번 느껴보시죠. 아이오닉 5 롱레인지 깡통이 5,4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시작가부터 딱 920만 원, 사실상 1,000만 원 차이입니다.
중국산이라 안 사라고 하던 형님들도 지갑에서 생돈 1,000만 원 더 나가는 거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사가 우리 형님들을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중국차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가격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까? 보조금 영끌, 데이터 4,200만 원대 중형 SUV. 자, 더 무서운 건 실구매가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굴고 보조금 152만 원에 지방비 45만 원 더하면 실구매가는 4,293만 원까지 떨어집니다. 만약 보조금이 후한 충남 천안이나 전북 전주 같은 지역 형님들이라면 실구매가는 4,100만 원대입니다. 그런 보조금이 후한 충남 천안이라면 형님들, 이 가격이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풀옵션 살 돈입니다. 내연 기관 살 돈으로 313마력짜리 중형 전기 SUV를 탈 수 있다는 이 데이터, 현대차 영맨들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팩트입니다. 200만 원의 수싸움 플러스 트림의 민낯. 여기서 제조사의 고단수 수싸움 하나 더 털어보겠습니다. 시라이언 7은 딱 두 가지 트림입니다. 4,490만 원 기본형과 4,690만 원 플러스. 형님들, 200만 원 더 비싼 플러스가 더 잘 달릴까요? 아니요, 데이터는 똑같습니다. 배터리 82.56kWh, 출력 230kW, 주행거리 398km,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합니다. 200만 원의 정체는 오직 나파, 가죽, HUD, 다이노디오 같은 감성 옵션입니다. 실속파 형님들이라면 기본형만 가도 FSD 댐퍼에 15.6인치 화면까지 다 들어있으니 굳이 플러스 트림의 디자인 가스라이팅에 휘둘릴 필요 없다는 게 오토랩의 판단입니다. 파트 6. 라이벌 비교 테슬라 뺨 때리고 현대 멱살 잡는 시라이언 7의 잔인한 숫자. 계급장 떼고 붙자 테슬라 모델과 2대 시라이언 7. 형님들, 이제 진짜 서열 정리 들어갑니다. 시라이언 7의 천적, 바로 테슬라 모델 Y입니다. 데이터 보십시오. 시라이언 7은 모델 Y보다 4,000달러, 약 550만 원 이상 저렴합니다. 그런데 실내 소재, 테슬라보다 한 수 위입니다. 블랙크롬 손잡이에 나파 가죽 옵션까지 미니멀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버튼 싹 다 뺀 테슬라의 원가 절감 데이터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라이언은 물리 버튼과 기어 노브를 살려뒀습니다. 테슬라 대학교 입학해서 화면 공부하기 싫은 형님들, 그냥 올라타서 바로 밟으면 나가는 익숙한 데이터를 시라이언이 쥐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의 반격 800V 대 150kW의 진실. 물론 현대차 형님들이 코웃음칠 데이터도 있습니다. 바로 충전 속도입니다. 아이오닉 5는 800V 시스템으로 350kW 초급속 충전을 그대로 삼켜버리죠. 하지만 시라이언 7은 150kW에 묶여 있습니다. 중국산 블레이드 배터리라 한계가 명확하다는 공학적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집밥 완속 충전 먹이는 환경이라면 이 200kW의 속도 차이가 1,000만 원의 가격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조사가 우리는 기술의 현대라고 가스라이팅할 때, 비아디는 우리는 지갑의 수호자라고 실질적 이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챕터 7. 오토랩 추천 데이터. 이런 형님들은 사시고 이런 형님들은 걸으십시오. 형님들,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시라이언 7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이런 형님들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약서 쓰셔도 됩니다. 1. 브랜드 계급장보다 내 지갑이 소중한 실속파 형님들. 아이오닉 5 계약했다가 할부 이자 때문에 밤잠 설치는 형님들 계시죠? 시라이언 7 기본형 사면 서울 기준 실구매가 4,293만 원입니다. 아이오닉 5보다 딱 1,000만 원 저렴합니다. 1,000만 원이면 우리 가족 소고기를 몇 년 동안 배불리 먹이고도 남는 데이터적 이득입니다. 남의 시선보다 내 통장 잔고가 우선이다 하시는 형님들에겐 이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2. 테슬라의 화면 공부가 지긋지긋한 형님들. 테슬라 좋다고 해서 탔더니 기어 넣을 때도 화면 붙잡고 씨름해야 하고 에어컨 켤 때도 눈이 돌아가서 사고 날 뻔한 형님들. 시라이언 7은 물리 버튼과 기어 노브를 정성스럽게 살려뒀습니다. 나는 그냥 올라타서 바로 밟으면 나가는 익숙한 차가 좋다 하시는 형님들, 비아디가 그 향수를 상품성으로 세탁해놨으니 그냥 즐기시면 됩니다. 3. 뒷좌석에 고등학생 이상 자녀가 있는 아빠 형님들. 휠베이스 2930mm의 마법은 2열에서 나옵니다. 키 180cm 넘는 아들놈이 뒷좌석에서 무릎 닿는다고 투덜거릴 일 절대 없습니다. 모델 Y의 딱딱한 뒷좌석 승차감 때문에 사모님께 욕먹었던 형님들이라면 FSD 가변 댐퍼가 들어간 시라이언의 부드러운 하체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유의하지만 이런 형님들은 절대로 사지 마십시오. 1. 나는 한국에서 중국차 타는 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 주변 형님들이 그 돈이면 그랜저 사지 왜 중국차 샀냐 는 소리 한마디 할 때마다 혈압 오를 것 같은 형님들은 그냥 아이오닉 사십시오. 이건 멘탈 데이터의 문제입니다. 1,000만 원의 가치보다 형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하다면 숫자는 무의미합니다. 2.
주말마다 서울 부산 왕복하는 장거리 폭주족 형님들. 시라이언 7은 배터리는 큰데 전비가 4.3km/kWh로 좀 아쉽습니다. 충전 속도도 현대의 800V 시스템을 못 따라갑니다. 휴게소에서 18분 만에 충전 끝내고 떠나야 하는 속도 데이터가 생명인 형님들에게 150kW의 벽은 생각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오토랩의 최종 결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시라이언 7은 단순히 싸구려 중국차가 아닙니다. 2930mm의 휠베이스, 313마력의 출력, 4,490만 원이라는 잔인한 가격표. 이건 현대와 기아의 안방인 한국 시장을 정조준하고 쏜 독화살입니다. 2026년형 최신 사양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에 푼 이유? 우리 형님들의 까다로운 안목을 데이터로 정복하겠다는 야욕이죠. 물론 2.2톤의 무거운 몸무게와 중국산 브랜드에 대한 불신은 형님들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하지만 1,000만 원 아껴서 가족들이랑 소고기 사 먹고 샤넬백 사줄 것인가? 아니면 브랜드 감성 지키려 피눈물 흘릴 것인가? 선택은 형님들의 몫입니다. 자, 형님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중국산은 공짜로 줘도 안 탄답니까? 아니면 이 가격에 이 수치면 무조건 고입니까? 형님들의 날카로운 데이터를 댓글창에서 증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오토랩이었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십시오.